이번에는 저희가 사전에 미리 받은 질문을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솔직히 질문을 좀 보면서 놀랬던 게 비뇨기과에 대한 좀 질문하면은 뭐 성욕, 성병, 뭐 발기부전 이런 질문들이 많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어떤 좀 확대적인 부분도 고민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뭐 성병 같은 부분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요새는 그렇죠. 네. 정보가 하도 많아서.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은 찾아보면 다 나와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확대 같은 것들은요, 잘 안 나오고요. 그렇죠. 네, 조금 많이 잘 모릅니다. 그쵸, 맞아요. 네, 숨겨진 궁금해하는 정보. 부분들 정말 많은데 네. 실제로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뭐가 좋은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더 그런 질문이 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이게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성형수술이라는 부분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보편화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공론화가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상당히 조금은 이렇게 말하기 꺼려워하는 그쵸. 이제 그런 가슴 성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요즘에는 워낙 이런 교류가 잘 돼 그렇죠. 있어요. 열려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양성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나 뭐 후기라든지 여러 가지 뭐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상당히 많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남자는 아직도 조금은 욕구는 충만한데 서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얘기를 하기가 꺼려하는 커뮤니티조차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쵸. 실제로 인터넷상에선 더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왜곡되고 뭔가 조금 그냥 단순히 과학적인. 호기심 그리고 호기심으로만 장난으로만 이렇게 막 인터넷상에서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러한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얘기하기가 꺼려지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그냥 본인이 그렇게 그냥 가슴앓이만 하다가 이렇게 비뇨기과에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오늘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아는 한, 또 저도 어쨌든 수술을 나름 많이 한 의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제가 도와드리면서 많은 정보를 좀 드리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원장님 말씀 하나하나가 다들 조금 기대가 되고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음경이 함몰돼서 수술을 몇 년 동안 고민을 해왔는데 길이가 길어지는 건 불가능하지만 확대 수술만으로 함몰된 음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자, 일단 확대 수술이 어떤 건지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확대 수술에 대해서 제가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부분들보다는요. 일단은 이제 여기는 이제 고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함몰음경이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남자분들 한 40, 50대 뭐 요즘에 30대도 많이 하지만 네. 골프 같은 걸 치거나 이렇게 하면 같이 샤워를 하거나 대중탕을 갈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함몰음경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 뭐냐면요. 음경이 좀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왜소해 보여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게 부부관계할 때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실제로 이렇게 왜소해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이는 게 보이는 거라고 딱 보면 왠지 나는 자신감이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자분들도요. 저는 솔직히 뭐 제가 뭐 여탕을 가본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여자분들끼리 또 저도 예전에 성형외과에 근무해서 저도 얘기 들은 것도 있고 하니까. 네. 근데 보면 여자들도요. 그 가슴 수술을 하거나 가슴이 좀 이렇게 큰 사람들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가슴을 딱 피고 다니더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밖에서 있을 때도 여자들끼리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조금은 가슴이 빈약하거나 조금 하면은 약간은 또 이렇게 조금은 움츠리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로 남자들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되실 수도 있어요. 같은 맥락이라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자들도 나는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남자들도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특히나 이제 요즘에 같은 경우 어쨌든 보여주기 좋아하고 그래도 내가 조금은 그런 부분들로
좀 우리가 당당하고 싶고 이런 경우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이제 내가 자꾸 위축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막 샤워도 갔다가도 빨리 나오고 나는. 네. 왜냐하면 이제 창피하니까. 보여주기 싫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저도 이제 그런 환자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보면 그런 데를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아. 골프 모임도 안 가고 골프 모임에도 샤워도 안 하고 나오고.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걸 신경을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있으신 분들은 저는 네. 좀 공감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실제로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교정을 할 수 있냐라고 많이 오셔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런 확대 수술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어쨌든 그 일환의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례를 지금 이런 함몰음경의 지금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이런 함몰음경에 국한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뭐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함몰음경 자체라고만 같은 경우는 교정이 가능합니다. 네, 교정이 가능하고 물론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판이 중요한 거예요. 네, 원래 타고난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타고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괜찮지만 그런 포텐셜이 있지만 그게 바깥쪽으로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은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수술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극복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수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비뇨기과에 방문을 하셔서 수술을 하는 비뇨기과겠죠. 우리 비뇨기과도 수술을 하는 병원도 있고 그냥 이런 단순 진료 우리 비뇨기 진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진료 위주의 병원들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술을 좀 많이 하는 병원들을 찾으시면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교정이 가능한 부분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교정이 되면 어느 정도 정말 자신감도 생깁니다. 실제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그 병원에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좀 내가 좀 더 자신 있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은 네. 이렇게 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또 하나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또 하나 고민이 되는 부분이 확대 수술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작아진다는 속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인가요? 네, 그 확대 수술은 이제 아까 제가 뭐 단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확대 수술이라고 하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저는 항상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여자분들 하는 것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제 확대를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재료를 넣어서 수술을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확대 수술의 종류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제 확대 수술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성형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성형 수술을 하고 처음에는 좀 빵빵하게 얼굴 이식이라든지 지방 이식이라든지 어떤 수술을 했을 때 처음에는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극대화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던 게 나중에 붓기 빠지고 자리 잡으면서 조금씩은 뭔가 예전하고 좀 다른 것 같고 수술 직후가 더 좋았던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조금은 다시 원래대로 좀 돌아오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노화 과정이라는 게 같이 이루어지면서도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 물론 영구적인 게 있고 그냥 필러같이 다 빠져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영구적인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자리 잡으면서 또 우리 이 확대 수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자가진피 대체진피를 이용한 이런 네. 확대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자가지방을 이용한 확대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생착되는 과정에서 똑같이 볼륨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생착이 된 이후에는 그래도 생각보다 그 시기가 상당히 길게 유지는 되니까 완전히 다 빠진다라고 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거의 아니고 거의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거의 있을 수는 없는 거고. 하지만 이제 확대 효과가
예전하고는 좀 달라지고 또 수술 직후보다는 좀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그렇게 느껴지시는 부분들 또 특히나 음경이 아무래도 왜소하신 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만족스러워서 했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다른 성형 같은 경우는 조금 자리 잡고 저 자연스러운 게 더 좋은 결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아니거든요. 무조건 확대가 잘 돼야지만 더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꺼지면 조금은 더 아쉬운 부분들이 더 클 수 있다고도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맥락으로 보셨을 때는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아쉬울 수 있는 부분들이 남자들한테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보완하기 위한 방법은 당연히 뭐 추가적인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솔직히 수술을 하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물론 여러 가지 환자분들마다 다 본인이 추구하는 게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수술을 해서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에 꼴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는 뭐 이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다른 사람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난다. 라고 생각하면 좋은 거다라고도 저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만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더 맞다라고 보는 거고 물론 더 욕심이 나시고 하는 경우에 뭐 조금은 더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취향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성형수술하고 비슷한 원리이기 때문에 되게 다 이것도 성형수술이에요. 그렇죠. 부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중요한 부위 네. 그래서 그렇지 성형수술하고 원리가 되게 많이 같아요. 네. 똑같이 성형수술도 뭐 우리가 보형물을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코수술도 다 보형물 넣고. 그렇죠. 지방 이식도 그렇죠. 하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코에도요. 필러. 다 그 대체 진피도 넣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필러 넣고요. 뭐 자가지방 이식하고 다 그렇거든요. 똑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것도 하나의 성형수술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고 성형수술도 그렇잖아요. 자기 만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더 빵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 티나니까 너무 보기가 안 좋은데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조금은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작아진다는 느낌보다는 좀 생착이 돼서 자연스러워진다. 그렇죠. 이제 그런 이렇게. 부분들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 확대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티는 많이 안 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도요. 어떻게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계속 성형수술하고 자꾸 비슷하게 자꾸 네.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과하게 넣으면 티가 많이 나고요. 과하지 않게 넣으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성형수술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은 더 욕심을 부리고요. 조금은 더 내가 과하게 확대가 되고 싶으면 티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요. 상대적으로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낮은 정도, 조금만 내가 다른 사람하고 사회관계를 더 원만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만 내가 하고 싶다라고 봤을 때는 좀 자연스러운 거를 선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티가 많이 안 나겠죠. 네,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제일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엔 좀 자기 만족과 또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정말 우리가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옛날에 성형외과 있어봐서 알지만 네. 여자들도요. 정말 비정상적으로 크게 원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가슴도요. 네. 그러면 부자연스러워도 무조건 커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들도. 그러면 정말 부자연스럽지만 크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 내가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다 어색하고 너무 티나고 그렇죠. 부자연스럽고 이상한데 본인이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내가 좋다는데, 그렇죠? 본인이 좋다는데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물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야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인지를 하고 실제로 그래도 난 오케이 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뭐 실제로 극단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너무 확대를 크게 해서요. 네. 실제로 성관계가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문제 없습니다. 만족을 하시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본인이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죠. 내가 만족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좀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렇군요. 말씀이 나와서 이제 또 질문을 드리는데 네. 이 확대 수술을 한 이후에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기능적인 부분에는 이상이 없는 걸까요? 아, 그런 부분도 되게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기능적인 부분들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는 건 뭐냐면 당연히 일부 뭔가 불편한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을 수 있고요. 뭔가 조금은 예전하고 다른 느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보통은 다 적응이 가능한 부분, 극복이 가능한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있을 수 있는 걸 좀 감수를 하면서 그렇게 저는 수술을 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요, 모든 성형수술이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네, 모든 성형수술이요, 네. 예전하고 다르고요. 다 뭔가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코 수술도 그렇고 눈 수술도 그렇고요. 보형물 수술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내가 중요한 부분들이 제일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커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못 견딜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다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적응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더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렇군요. 그런 작은 부분들, 뭔가 내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약간의 불편한 부분들이 나는 정말 1도 싫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조금 수술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좀 잘 생각을 하시고, 예, 그래도 내가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게 훨씬 더 크다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수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훨씬 더 만족도가 크다라고 하면 그러한 뭔가 작은 불편한 부분들은 분명히 감수될 정도, 극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그러한 기능 상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들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크게 어떤 좀 기능적인 부분에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본인이 네.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죠. 수술 네. 여부를 큰 결정하시면 문제는 절대 없다. 그렇게 네. 보시면 제일 정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헬스장에서 샤워를 할 때 좀 창피합니다. 남들이 뭐 이렇게 저의 부분을 유심히 보진 않겠지만 너무 신경이 쓰이는데요. 자, 그래서 젤크 운동도 해보고 기구도 써보고 했는데 효과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엔 정말 수술밖에 답이 없는 걸까요? 하셨어요. 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남자들만의 고민일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데 뭐 아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되게 일맥상통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부분도 뭐 여러 가지 막 뭐 그런 무슨 성인용품 막 이런 것들도 있고 하는데 뭐 그 젤크 운동 기구 뭐 이런 것도 다 비슷한 거예요. 그 기구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게 뭐 수술만 답이다라고 뭐 정말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크게 와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수술이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맞는데 중요한 건 또 본인의 이제 본인의 성향이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수술을 했을 때 결과물이 과연 내가 원하는 형태로 나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비뇨기과 전문의랑 좀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성형수술할 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을 할 때는 그 수술하는 사람한테 이런 부분들이 내가 원하는 형태가 될 수 있느냐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대충 예측을 듣고 그런 부분들로 내가 판단을 해서 수술을 결정하잖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내가 원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가 있는데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없는 상태인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무조건 수술하면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건 좀 환상에 가깝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수술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내가 판단을 하면 수술을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방법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문 비뇨기과 전문의한테 좀 상의를 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그 수술을 주로 하는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네.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뭐 바람직한 방향으로 뭔가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